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윤현지님 사연인데요. 재현님과 상황극을 짧게 하고 나서 사연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재현님이 여기서 사연자님 역할을 하고 제가 남자친구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연기를 좀 기대해도 괜찮겠네요, 그럼. 큐! 나랑 보내는 게 더 좋지 않아? 너도 친구들 좀 만나고 다른 취미 활동하면 안 돼? 뭐야. 뭐 나랑 보내는 건 재미없어? 재미없는 건 아니고 나 이제 친구들 만나는 게 더 좋아진 것 같아. 아, 진짜. 왜 사겨? 아, 제가 조금 엉뚱하게 흘러갔는데 네. 청취자분들은 이 앞에 대화만 집중해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사연자님이 일단 뭔가 남자친구랑 보내는 시간들이 줄어들면서 이 질문을 하셨고 제가 사연 소개하면서 조금 더 이야기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천안에 살고 있는 26살 사회초년생이고요. 방송 듣다가 고민하고 있어서 보내봐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3살 많고 연애한 지는 2년 정도 됐어요. 남자친구는 주변 지인들도 많고 외향적이라서 밖에서 보내는 걸 좋아해요. 저는 내성적인 부분이 있어서 퇴근하고 오면 집에서 보내는 걸 좋아해요. 일주일에 2번 만나는데 남자친구는 평일 저녁에는 연락텀이 많이 길어요.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두 분은 성향이 좀 다르다. 사연자님은 내향적이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좋아하고 남자친구는 외향적이어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뭐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닐까 싶고요. 뭐 하고 있었는지 물어보면 친구 만나고 있다거나 선후배들이랑 술 먹고 있어요. 볼링 동호회도 하고 있어서 주말 오전에는 연락이 안 돼요. 제가 봤었을 때 여기까지만 봐도 네.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재현님은 어때요? 보여요? 지금까지의 남자친구 모습에서 이런 부분들은 사연자님과 다르다. 일단 여기까지 읽어도 저는 서운해요. 서운합니다. 뭐 주말에 연락 안 되거나 주말에 뭐 아침에 네. 운동하러 간다거나 네. 볼링 말고도 요즘 운동이 많잖아요. 뭐 런닝 네. 아니면 뭐 테니스, 뭐 골프를 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뭐 볼링이나 동호회 할 때 같이 하는 편이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맞아도 연락이 잘 안 되는 거는 서운해요. 그거는 지금 사연자님이 기다리는 시간들이 더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왜 그러냐면 운동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볼링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 게임에 뭐 1시간이 아니라 점수를 내다 보면 더 하거나. 네. 운동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아, 그쵸. 딱 맞춰서 끝나는 운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기다려야 된다면 오전 내내 연락이 안 되거나 아니면 운동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뭐 밥 먹거나 네. 아니면 뭐 디프리 같은 걸 하잖아요. 그쵸. 그 같이 간 사람들과 네. 약간 침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락을 한 번쯤은 해주면 여자친구 입장에서 네. 안 기다리는데 아침에 운동하러 간 사람이 오후 늦게까지 연락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네. 약속 있는 날은 짜증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아, 너무 뭔 일이 있는지도 네.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려야 되니까. 네, 그쵸. 제가 조금 더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예전에도 모임을 많이 해서 일주일에 약속이 많았어요. 솔직히 저도 친구들 만나는 시간을 늘릴 수도 있는데 술 모임이라서 안 가게 돼요. 저는 남자친구가 술 먹는 건 터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랑 보내고 싶다는 마음을 몇 번 이야기했어요. 지금 2년 정도 만나셨으니까 분명히 대화는 편안하게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남자친구는 자기의 방식대로 일단 친구들을 만나야 되고 자기의 성향대로 모임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 사연자님이 고민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상황극을 했었던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나랑 보내는 게 더 좋지 않아라고 했는데 남자친구는 친구들 만나는 게 더 좋다. 아니면
너가 친구들 만나거나 다른 활동을 해보면 어때? 오히려 다시 권유를 한 거죠. 여기서 재현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전에 뭐 연기하실 때는 조금 웃으면서 좀 이렇게 네. 마지막 멘트가 그런 거였잖아. 연애하기 싫어 뭐 이런 멘트였잖아. 아, 맞아요. 나랑 왜 사귀어? 이랬는데. 네네. 여기서 사연자분이 아이이신 것 같고요. 그 남자친구분이 이 성향이신 것 같은데 저도 아이 성향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런 비슷한 입장일 때 친구들이랑 더 만나봐야지, 뭐 내 취미 활동 가져봐야지 이렇게 해도 이게 사람 성향이 그렇게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노력해서 바꾼다고 그게 좋지도 않아요, 사실. 그게 나중에 가서는 조금 네.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네, 그래서 사실 다시 돌아오거든요. 네, 저는 제가 1년에 진짜 친구를 몇 번 안 만나기 때문에 이 사연자분이 너무 이해가 가요. 이건 이런 식으로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없고. 남자친구의 그 네. 한마디의 말이 해결 방법이 아닌 네네. 극약 처방 같은 느낌이었네요. 네, 근데 심지어 너도 똑같이 해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게 극약 처방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거는 해결 방법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 근데 이제 이건 남자친구분이랑 사연자분이랑 이제 다른 것 같아요. 사연자분은 이제 친구를 이렇게까지 만나야 하나?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나는 안 만나니까 이게 있고, 남자친구는 그냥 그게 보통인 거고 자기는 그걸 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즐거운 사람이고. 그러면 우리가 남자친구의 뇌를 조금 더 파헤쳐 볼까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걸까?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사실 뭐 누가 문제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어떤 사람은 친구한테도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시너지를 얻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주말에는 이제 여자친구 만나면서 에너지 얻을 수 있고 이 정도가 난 만족이 되는데 근데 사연자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죠. 남자친구 만나는 시간이 더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렇다고 나는 내 친구들 지금도 충분한데 더 만나고 싶진 않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괜찮은데. 네. 한 달에 한 번도 저는 안 만날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누가 잘못했다, 남자친구가 왜 그럴까 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남자친구는 그 생활이 맞는 거고 저는 그게 좀 서운하고 부족한 건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남자친구랑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남자친구가 왜 그러지? 나랑 만나서 재미가 없나? 그런 생각까지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생각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대신 내가 생각하기에 상대방이 남자친구가 너무 많이 만나는 것 같으니 혹시 이거를 좀 줄여줄 수 있겠냐. 그리고 그 시간에 나를 좀 더 만나줄 수 있겠냐. 이거를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좀 느꼈던 게 네. 지금 여기 사연자님, 네. 현진님 같은 경우는 네네네. 남자친구랑 만나서 보내는 시간이 일주일 안에서 가장 큰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연애 애정도에서 네. 좋다 나쁘다가 보이는 건데 남자친구는 그게 아니에요. 친구들도 만나고 오고 내가 그래도 일주일에 2번을 만나면서 너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는 더 다양한 걸 하고 싶지만 2번은 너를 만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 여기서 만족도가 끝났기 때문에 네. 이 차이가 네네. 계속 간극이 벌어지면서 조금 더 커져갖고 현진님 입장에서는 이게 서운함으로 다가가거나 아니면 아까 상황극을 한 것처럼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이 질문에서 남자친구가 상냥하게 대답을 해줬으면 맞아. 현진님이 넘어갈 수 있었는데 여기서도 건성건성 대답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계가 뭔가 바뀌었거나 2년 정도 연애했으니까 권태기가 온 건가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거고 현진님이 우리한테 사연을 보내준 게 아닐까. 그쵸. 아니 사실 저도 제가 만약에 이거를 말했잖아요. 근데 남자친구가 알았어 좀 그래 좀 친구들 만나는 시간 줄여보고 너를 더 만날게를 원하지
너도 만나보는 거 어때? 이거 자체가 사실 되게 서운한 대답이에요. 생각을 안 하고 말한 거죠. 우리가 봐도. 저 근데 솔직히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냥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거를 지금 여자친구가 서운해서 말한 거잖아요. 그거를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걸까요? 남자친구분이? 너도 만나봐 이렇게 얘기한 게. 알면서 말하면 그건 진짜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만약에 알지만 나는 친구 만날 시간을 포기할 생각이 없으니 너가 채워봐. 만약에 이 느낌이라면 진짜 너무 서운할 것 같은데. 너무 서운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거는 남자친구의 스케줄에 맞춰달라는 건데 그쵸. 같이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서 맞춰주는 게 아니라 네. 나 이렇게 스케줄이 많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남녀가 바뀌어도 당연히 그쵸. 기본적으로는 안 좋거나 아니면 자기만 바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연애라는 거는 서로 맞춰줘야 되는 것도 있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 부분은 아니다. 이 부분은 좀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남자친구가 혹시라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우리가 짧게 상황을 해서 그렇지 분명히 또 대화는 더 하셨을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맞아. 저는 뭔가 이거는 고민이 아니다. 왜냐하면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럼 나머지 사연이 있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우리가 몇 가지 더 얘기해 볼게요. 사연 다시 소개해드리자면 현지님은 그래서 서운한 감정이 덜컥 와서 조금 힘드셨던 것 같고 두 번 만날 때도 일주일에 2번 만날 때도 오래 본 적은 있지만 최근 2개월 정도는 다른 일정이 있다면서 데이트하다가 가신 적도 있대요. 이게 더 서운할 것 같아요. 데이트하다가 가는 거. 하루에 한 탐을 뛰어야 되는데 와. 다른 일정이 있다고 하면서 뭐 이게 친구나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동호회하러 가 뭐 이런 거면 네. 아마 레이저를 쏴야 됐을 거예요. 그쵸. 레이저를 쏘거나 뭔가 한번 정색을 해줬어야 되는데 뭐 이거는 현지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3월 되면 조금 바뀌겠지 했는데 주말에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외롭더라고요. 아마 이 마음이 제일 아픈 걸 거예요. 나는 연애를 하고 있는데 이제 봄이 와서 꽃구경도 하거나 아니면 좋은 거를 많이 보러 가거나 해야 되는데 남자친구는 약속을 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이게 연애하면서 가장 불안한 거죠. 내 미래가 뭔가 보일 때 친구들은 인스타에 꽃구경한 거 올리고 뭐 하이트데이트 선물 받은 거 올리는데 나는 하이트데이트 남자친구가 뭐 다른 거 하고 있거나 이런 걸 알았었을 때 그런 짜증이 하고 오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네. 그래서 또 얘기해 주신 게 만나서 데이트할 땐 좋은데 그 외의 시간은 제가 기다리는 것 같아서요. 저도 다른 취미도 가지고 친구들을 만나봤지만 성격상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아마 아까 이게 재현님이 말하신 게 아닐까 싶네요. 네.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요. 남자친구는 오히려 우리 둘 사이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문제는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맞아요. 왜 만나지 않을 때 외로운 감정이 커질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연애하면서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혼자 있을 때 외로움보다 더 커질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나는 분명히 연애를 하면서 이 사람이랑 즐거운 일, 재밌는 일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기다리거나 아 나만 왜 이렇게 외롭지? 나만 왜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것 같지? 이거는 남자친구가 이 상황에 대해서 똑바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털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거 다 읽었잖아요, 사연을. 저는 사실 사연자분한테 공감이 너무 가서. 재현님 또 이런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솔직히 여자친구 입장에서. 그냥 일단 아까 뭐 만나는 중에 어디를 갔다는 거는 사실 이거는 친구 사이에서도 조금 실례인 거죠. 그렇긴 하거든요. 미리 뭐, 나
언젠 가야 돼 하면 그래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때도 있죠. 주말이나 이럴 때는 나는 이 사람 보려고 뒤에 약속 안 잡을 때가 많거든요. 그쵸. 근데 덜컥 나 오늘 2시간 정도 보고 가야 돼 그러는데 이 뒤에 약속이 정말 쓸데없는 약속일 때거나 뭔가 말을 해서 잘 말을 했지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연자님 느끼기에는 남자친구가 너무 이거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쵸. 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저를 만나다가 갑자기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또 그것도 뭐 가족 약속이래요. 갑자기 가족이 찾아왔대요. 그러면 사실 보내줘야죠. 뭐 어떻게 가족 가족이니까. 약속인데. 근데도 알아도 그게 머리로 알아도 되게 서운한 부분이거든요. 마음은 아프죠. 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진짜 막 정말 뭐 엄마 아빠 생일이다 뭐 이런 거 아닌 이상 사실 저는 제가 남자친구 만나고 있으면 부모님한테도 나 근데 지금 남자친구랑 같이 있어. 뭐 밥 알아서 드세요. 그러니까 뭐 맛있게 드세요. 이러고 저는 나 없어도 외식 되잖아 뭐 이런 거군요. 그쵸. 그렇게 할 거긴 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때 남자친구한테 더 서운하긴 했었어요. 그게 이런 것 같아요. 재현님이 진짜 마음이 네. 여린 분이어서 네. 그 상대의 생각까지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를 보면서 남자친구에게 조금 감정이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온 게 아닐까. 근데 네. 그런 생각하는 남자는 네. 적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사실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가족 모임 간다 그러면 네. 아이 다음에 봐야지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 좀 해봐요. 이 사연에서 나온 외로움. 연애하면서 외로움은 네. 어떨 때 생기는 걸까?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바라는 것 같아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외에도 20대, 30대 연애 외로움은 불현듯 찾아오잖아요. 연애하고 있는데 그렇죠. 외로운 거. 그쵸. 근데 그런 거 같아요. 이 사연자님처럼 내가 만나고 싶은 그 시간과 남자친구가 원하는 시간이 다를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날 때. 차이가 많이 날 때 그때 좀 외로운 것 같아요. 기다리는 입장에서 늘 좀 외롭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이게 너무 좋아하다 보면 좀 당연히 더 보고 싶고 이런 게 당연하잖아요. 좀 약간 네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너무 좋아하다 보면 이제 제 생활보다 남자친구의 랑 같이 보낸 시간이 더 중요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내 생활에서 이런 뭐 플랜이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보재. 그럼 저는 그쪽으로 선택을 하고 달려가고 이런 내 식으로 계획을 바꾸는 거고. 네, 내 계획을 바꿨는데 반대로 남자친구가 그러지 않을 때는 서운해지는 거죠. 진짜 서운한 거죠. 네, 그럼 서운하죠.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랬을 경우에 그냥 내가 남자친구가 있든 없든 내 일이 되게 중요하고 내 취미가 되게 중요하고 내 생활 자체가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을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중심이 됐을 때는 재현님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사연자님처럼 바뀐 거죠. 맞아요. 나름 남자친구가 맞춰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그래서 사연자분님도 이렇게 막 외로움 느끼고 서운한 거 저도 너무 그 상황이면 그럴 것 같지만 그냥 본인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사실 기다리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 시간을 조금 더 내 시간으로 먼저 우선순위에 둬서 내 중심으로 흘러가게 한 다음에 그리고 좀 남자친구랑은 조금 이런 거는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주말에 오전에 취미 활동하는 거 좋다. 근데 그 오후에는 나만을 위해서 써라.
다른 약속 잡지 말라. 잡지 말고 디프리도 가지 말고 일주일 내내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말에 이 시간만큼은 나한테 집중해라. 이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확실하게 있어야 네. 지금 현지님의 마음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음속으로만 기대하면 남자친구는 절대 그 기대에 충족을 안 시켜줄 거예요. 맞아. 그래서 지금까지 혹시 기대를 하거나 바뀌어야지. 여기 사연에 남아있잖아요. 3월이 되면 바뀔지 했는데 3월 되니까 봄 되니까 날씨 더 좋아서 더 놀러 다닐 것 같은 맞아. 뭐랄까 저의 촉은 그렇거든요. 더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셔도 되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 거여서 말을 해드리는 거고 맞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계절을 타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겨울, 봄 진짜 온도차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 것처럼 봄이 오면 설레는 기분과 뭔가 하고 싶은 일들 겨울에 못했던 거 아니면 작년에 못했던 것들을 이제 남자친구랑 해야지 하는데 이런 얘기는 못하고 만나면 우리가 언제 봐 아니면 너 그때 왜 시간이 안 됐어 이런 걸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진님처럼 외로움을 타면서 아우성 같은 거죠. 근데 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게 봄이 되면 남자친구랑 막 벚꽃놀이 가고 싶고 막 놀러 가고 싶고 이런 게 저도 옛날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남자친구분은 그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충격받은 적이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는 연인 있으면 당연히 같이 보내는 날이잖아요, 이거는. 네네. 근데 그거를 예전 남자친구가 크리스마스를 왜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해? 나는 크리스마스는 그냥 12월 25일일 뿐이야. 이런 남자친구가 진짜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더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재현님 말이 어떤 얘기인지는 아는데 네. 제가 조금 바로 잡아드리고 싶은 게 네네네. 그런 사람이 바뀌어 갔었을 때 우리가 이 사람 참 연애하기 좋다. 그쵸.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으니 말해줘야 돼요. 저한테는 중요한 시간이고 같이 보내고 싶다. 그랬을 때 안 바뀌진 않았거든요, 솔직히. 바뀌어야죠, 당연히. 네. 솔직히 그래도 안 바뀌어. 그래도 아닌데 나한테는 12월 25일일 뿐인데 이러면 뭐 그냥 안 좋아하는 거지 뭐. 안 좋아하는 거고 바뀔 생각이 없이 고집이 센 사람일 거예요. 자기 맞아, 가치관이라는 게 분명히 생길 수 있는데 맞아. 그 가치관을 상대에게도 똑같이 맞아. 넣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지금 남자친구가 나 외향적인 사람이어서 나 이렇게 약속이 있어. 현진님한테 그거를 계속 말을 하면서 뭐 이게 핑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이유로 계속 얘기한다면 현진님도 봤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는 좁혀질 수가 없는 건데 남자친구가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한다면 이 말이 현진님의 마음을 조금 바뀔 수 있는 윤활제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오늘 우리 방송 들으면서 좀 생각을 정리하신 다음에 남자친구한테 다시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처음에는 한번 말하면 남자분들 중에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로 싸우고 싶진 않아. 근데 2번, 3번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이거는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아니면 여자친구가 아파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때 분명히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요. 그럼 여기 두 분이 성향이 다른 거잖아요. 그쵸. 연애를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요? 이 사연자님 말고도 네.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네. 뭔가 다르면서도 맞춰가면서 연애를 한 분도 있지만 이 다르다는 거를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오늘 조금 사연을 정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그냥 성향이 달라서 좋은 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반대인 사람한테 좀 더 끌리는 거군요. 네, 저는 사실 그래요. 전 I지만 이 성향한테 끌리고요. 뭐 제가 FP지만 저 TJ랑 사귀었거든요. 저 완전 반대인 성향이랑 사귀었었는데 진짜 제가 막 못하는 걸 그 사람이 하고 이러니까 좀 좋은 부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이런 식으로 부딪힐 때가 많았어요. 부딪히는 게 많아지는 거는 네. 다름을 알기 때문에 더 부딪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제가 싫어해서 그렇죠. 나는 네. 집에 있고 싶은데 난 집에 남자친구는 있고 밖에 나가고 싶은데. 싶어. 네. 그런 거는 부딪히거든요. 그리고 그건 서로 바뀌기가 쉽지 않고. 근데 그래도 저는 그랬지만 좀 오래 갔거든요. 전 남자친구랑 6년을 갔어요. 근데 초반에는 그걸로 되게 많이 싸웠는데 이제 많이 오래 사귀다 보니까 얘는 이런 애구나. 나는 이런 애구나. 받아들이는 거군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좀 맞춰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솔직히 그 부분으로 잘 안 싸우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게 매듭이 잘 지어진 거군요. 네, 그리고 저도 처음에 좀 소심해가지고 제가 이런 서운한 부분 있으면 저 혼자 끙끙 앓고 막 말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좀 약간 좀 약간 서운한 티 좀 내면 알아서 알아주겠지 이랬는데 몰라요. 모르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계속 모른다고. 오해만 쌓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또 근데 남자친구는 같이 만나자. 같이 만나자 했을 때 저는 싫었거든요. 왜냐면 그게 불편할 수도 불편해요. 있고. 이게 내향적인 사람이 새로운 사람, 낯선 사람을 계속 본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저도 노력을 해봤어요. 만나봐야지. 남자친구 친구인데 뭐 이렇게 잘 어울려 봐야지. 근데 이게 저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정했어요. 딱 주말에 이때는 나한테 집중해. 그리고 만약에 진짜 중요한 모임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혼자 가. 근데 그 모임 생긴 것도 미리 말해. 이거를 서로 정했어요. 서로 정하는 게 있어야 오해도 덜 생기고 기다리지도 않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게 좀 정착이 돼요. 정착이 돼서 이게 안 싸울 때가 오면 서로 이제 좀 믿는 구석도 생기고 여유가 생겨서 근데 나 이제 주말에 갑자기 이런 게 생겼어. 약속이 생겼어. 나 가도 돼? 이러면 옛날에는 좀 오해했던 부분이 그래 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거네요. 네네. 현진님은 근데 그 상황이 아니라 과도기여서 네네네. 지금 아마 클라이맥스 외로움을 타는 것까지 우리한테 얘기한 거는 네네네. 정말 그쵸. 마음적으로 고생을 하고 있거나 기다리는 시간이 좀 많았거나 근데 그쵸. 남자친구랑 말을 해도 대화가 잘 안 통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한테 고민을 보내신 거니까. 근데 이게 진짜 사바사여서 사람 바이 사람이라서 저는 과도기였고 괜찮아지기도 했지만 다른 분은 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 바뀔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한번 좋아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으면 한번 시도해보고 서로 맞추려고 노력해보는 건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조금 확장을 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게 연애를 할 때는 성향이 달라도 조금씩 맞춰가요. 근데 결혼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동일해져야 돼요.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현진님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지금 2년을 만났고 3년을 만나든 더 오랜 연애를 하실 거면 그런 생각이 했었을 때 우리가 덜 싸우고 내가 이거를 진짜 마음이 바뀌어서 포옹해 줄 수 있을까? 한 명은 분명 바뀌어야 돼요. 남자친구가 바뀌거나 내가 좀 더 바뀌어서 남자친구가 놀러 갔다 와도 나 이제 괜찮아.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면 저는 지금 연애에 찬성. 근데 그게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 재현님과 제가 객관적인 얘기들도 많이 했는데 이 객관적인 얘기들 다 정리해 보니까 나는
더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으셔야죠. 분명히 이 사람과 나랑 안 맞는 거를 조금 더 빠르게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맞아. 오늘 뭐 이렇게 분위기 가라앉게 끝내는 것보다 네. 재현님이 네. 사연자님을 위해서 네. 위로와 격려 한마디 해주면서 끝내면 좋지 않을까요? 위로와 격려라기보다는 내가 편하게 현실적인 네. 조언을 얘기해도 되고. 네네네. 저는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고 얘기죠. 사연자분이 이걸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때마다 너무 남자친구한테 아까도 말했지만 중심이 남자친구로 가게 되면 어쨌든 간에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중심을 그냥 자기 자신으로 일단 잡고 남자친구랑의 시간은 그 외의 걸로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서로한테 건강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연자님도 좀 더 덜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연애하면서 스트레스 네. 받는 것보다 네. 건강한 연애, 네네. 조금은 더 좋은 연애를 위해서 네. 현진님 마음과 현진님의 기준을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럼 현진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또 봄이 왔으니까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면서 편안하게 대화를 하고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